냉동실에서 빼낸 멸치는 꼭 요 단계를 거쳐주셔야 돼요. 바로 뭐냐? 마른 팬에서 한번 볶아주셔야 돼요. 볶아줘야겠다. 일단 센 불로 올린 다음에 후라이팬을 충분하게 달궈주세요. 네. 손을 이렇게 댔을 때 아, 뜨겁다, 따끈하다 이때까지. 그러면 불을 줄여요. 약한 불로. 그다음에 멸치를 준비한 걸 넣으세요. 멸치 100g이에요. 아, 네. 멸치 좋다. 쌤, 나중에 또 볶을 건데 한 번에 안 볶고 왜 미리 볶나요? 제가 왜 이렇게 미리 볶는 단계를 거쳐주냐면요. 이게 지금 냉동실에 있다고 해서 냄새만 흡수한 게 아니라 수분까지 흡수를 돼 있거든요. 눅눅하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눅눅한 것을 없애야 훨씬 더 양념장이 잘 스며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관했을 때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볶아주셔야 되는데 센 불로 계속 볶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 멸치가 잔멸치기 때문에 네. 쉽게 탈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볶음 양념을 하면 맛이 없겠지요. 네. 그래서 약한 불로 해서 이렇게 1분 정도만 볶고요. 요새 젊으신 분들은 약간 딱딱한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한 2분 정도 볶으시면 됩니다. 2분 정도. 아, 이 마른 팬에 어느 정도 볶느냐에 따라서 그 멸치의 딱딱함이 결정되는 그쵸. 거군요. 식감이 달라지죠. 식감이. 음.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냉장고 안에 있던 그 온갖 잡내가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볶아주면은요. 비린내가 비린내. 없어요. 아. 자,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니까요. 고소고소 바스락바스락해요. 네. 이제 끝. 딱 포슬포슬해졌네요 지금. 음. 근데 볶으면서 후라이팬이 조금 가루가 막 떨어지는 느낌. 그렇죠. 멸치 그래서 제가 부스러기. 지민 씨 그 가루를 없앨라 그래요. 아신대요. 저 승현 씨가 아신대요. 아, 맞춰봐. 승현 맞춰봐. 아, 저 부스러기 없애는 법은 임장이 알려주실 겁니다. 임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그럼요, 기본이죠. 에이, 저거 그냥 정말. 가볍게 채로 걸러 넣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넣어서. 맞아요. 체에다가 멸치 부스러기를 이렇게 털어주면 됩니다. 잔멸치라서 왜 부스러기나 이런 이물질 같은 걸 못 거릴 것 같은데 저렇게 한번 볶아주면서도 쉽게 이거 한번 보세요. 걸러지네요. 잔멸치 네. 부스러기가 굉장히 그러네요. 많이 많죠. 나오네요. 그래서 꼭 요걸 해주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과정이다. 자, 이제 됐으면 요거를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해줘야 훨씬 더 멸치가 고소할 뿐만 아니라 잡내가 없어요. 그 대멸치에서는 똥 같은 거 저희가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잔멸치 같은 경우는 똥을 제거하는 이런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부스러기에서 냄새를 맞습니다. 자극을 네. 했군요. 역시 우리 혜연 씨가 살림을 좀 하시나 봐요. 너무 디테일하게 또 잘 살림 하세요. 할 줄 아는 우리 강성현 씨에게 네. 제가 궁금해서 저렇게 해보셨습니까? 눈치가 빠르시네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반성하고 있죠? 저거 좀 부스러기 나는 그냥 프라이팬에 남겨뒀는데 바로 왜 남겨서. 저걸 굳이 그러시지? 근데 저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요즘에 승현 씨 또 눈치 집에서 빠르시네. 혼자 이게 좀 가족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제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으세요. 그래요? 페이퍼 털 좀 깔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뭐 멸치 한 컵 정도만 넣어서 살짝 돌려주시면은 약간 비릿한 냄새가 좀 날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간단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멸치를 볶았으니까 다른 네. 부재료를 넣을 건데요. 부재료 어떤 걸 넣으면 맛있을까요? 견과류요. 견과류. 네, 또 꽈리고추. 꽈리고추, 새우 다 맞습니다. 오늘은 근데 성현 씨가 얘기한 견과류를 넣고 하려고 합니다. 오, 역시 네. 견과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른 팬에서 1분 정도 볶아줍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볶아주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증가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선생님, 그런데 멸치볶음에는 꼭 견과류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식감이나 맛뿐만이 아니라 뭔가 영양 쪽으로도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견과류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네. 그러다 멸치가 갖고 있지 않는 식이섬유를 좀 보충해주고 뼈 건강은 아무래도 칼슘이 보고인 멸치가 그렇죠. 최고고요. 두 번째 성분 중에 하나가 DHA라 해가지고 아. 뇌혈류, 뇌기능 향상에 꼭 필요한데 멸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체를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게 핵산이라는 물질인데 그걸 다 갖고 있는 게 멸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일 저렇게 멸치와 견과류가 갖고 있는 조합을 가지고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핵산이라니까 핵 좋을 것 같아. 그것도 핵꿀잼이네. 자, 이제 멸치와 견과류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멸치 볶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기름으로 볶아야 멸치 볶음이 가장 맛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우리 임장이 자주 쓰는 기름이 있습니다.
참기름. 참기름. 네. 오, 셰프님들 아시는지 한번 궁금하네요. 저는 너튜브 228만 알고 중에 있으시구나. 한 명이기 때문에 답을 아시겠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 조용히 있겠습니다. 임장 갑니다. 아, 저도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모르지. 왜 이것도 조용히 하세요? 아,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있으랍니다. 딱 잘 만났었더니. 일단 들어보죠. 네. 제가 오늘은 특별한 기름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멸치볶음의 맛이 한 등급 업되면서 그 정도예요? 멸치의 잡내도 없어지고요. 뭘까? 그다음에 멸치를 보관했다가 먹었을 때 우리가 보통 냉장고 안에 넣었다가 빼잖아요. 네. 그래도 비린 맛이 하나도 없고요. 멸치에 풍미를 넣어주는 기름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마늘 기름입니다. 아, 마늘기름 먼저 낸다고요? 어머, 아. 우리 멸치 볶을 때 네. 볶음 양념으로 다진 마늘을 넣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네. 많이 넣죠. 네. 네. 마늘 기름 전 처음 봐봐요. 제가 이 마늘 기름을 쓰면은요, 이 네. 마늘이 갖고 있는 성분 때문에 그 멸치의 비린 맛을 훨씬 더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마늘의 향이 멸치와 만나잖아요. 그럼 네. 훨씬 더 풍미를 주고 깊이가 있게 만들어서 훨씬 멸치볶음을 맛있고 굉장히 그 마늘을 볶았을 때 쫀득이는 단맛도 가미를 시켜줘서 훨씬 더 맛있는 멸치볶음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마늘을 한번 볶아볼까요? 네. 자, 깊이가 있는 팬을 올리고요. 식용유 3큰술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살짝 식용유가 달궈지도록 조금 기다립니다. 아, 왜냐하면 식용유가 차가울 때 마늘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늘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막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달궈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넣으세요. 그래서 이걸 볶아주세요. 우리가 마늘 기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네요. 그냥 식용유 넣고 마늘 넣고 이렇게 볶으면 그게 마늘 기름이네요. 아니, 그럼요. 다 마늘기름을 진짜 이제까지 많이 사용했었는데 왜 이런 그러니까 멸치랑 멸치볶음에- 만나게 할 생각을 왜 못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네. 너무 좋은 방법이다 마늘기름 해봐야겠다 꼭. 자, 요렇게 어느 정도 볶아서 마늘이 살짝 갈색이 올라오면서 네. 기름에 마늘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노릇해져야 돼요? 많이 노릇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볶음을 하면서 네. 또 마늘이 익혀지기 때문에 너무 갈색이 나면 마늘이 자칫 탈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볶아주면 네. 됩니다. 자, 요 정도가 됐으면 요거에다가 준비한 멸치를 넣습니다. 네. 이 마늘 볶아지는 냄새가 네. 진짜 좋아요. 예술이죠. 고급지잖아 막. 저 마늘 기름 때문에 멸치의 그 비린내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씁쓸한 그 비린내까지. 네, 그것도 잡아줍니다. 지금 이제 멸치가 거의 다 기름을 흡수했죠. 네. 그리고 마늘에 기름이 금방 흡수하네. 볶아져서 마늘이 어때요? 약간 갈색이 노릇노릇해요. 있잖아요. 네. 이러면 불을 약간 줄여주세요. 약불. 네, 약한 불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준비한 견과류를 넣으세요. 호두, 호두, 잣, 그리고 땅콩. 땅콩. 지금 다 볶은 것들입니다. 네. 볶은 견과류. 네. 요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많다. 버무려줘요. 영양 영양 덩어리다. 덩어리들 진짜. 아, 이 맛있는 멸치 볶음은 적당한 단짠이라 그럴까요? 그치, 그치. 그렇죠, 그렇죠. 단맛, 그치, 그치. 짠맛 이게 그렇죠. 근데 이 228만의 그 뷰를 찍은 멸치 볶음의 이 양념이라 그럴까요? 네. 이 양념 자체가 사실은 제일 관건이고. 궁금해요. 그렇죠. 제일 궁금하시죠? 예. 자, 그러면 제가 멸치볶음의 신의 한 수 양념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견과류를 넣을 때까지는 불을 약하게 했었어요. 네네. 이제는 불을 세게 하세요. 오, 오히려. 견과류를 그리고 나서 요거 간장 간장 한 큰술입니다. 간장 소스 세게 한 술. 이거 지금 소리 나요. 요거 청주 두 큰술입니다. 청주려면 비린내가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설탕 한 큰술입니다. 요거를 버무리세요. 야, 저 센 불에. 양념이면은 지금 아이 어른 입맛 다 잡았다. 다 잡았어요, 저거. 왜 볶음인데 간장의 양이 이렇게 작지 하실 거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멸치가 짭짤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간장량을 많이 하면 이 과해지는구나. 멸치하고 견과류하고 마늘을 조금씩밖에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장량은 조금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비린 맛을 날렸지만 센 불에서 청주를 끼얹어서 비린 맛을 확 올려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애기들 좋아하는 그 약간 좀 달달한 맛을 더 그쵸. 추가하기 위해서 올리고당 같은 거를 넣고 이렇게 볶거든요. 이게 약간 찐득하게 올라오게. 네, 되죠. 그래야지 좀 파삭파삭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불을 껐습니다. 아, 또 지금 갑자기 혜연 끄셨어. 씨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넣기 위해서. 아, 이제 불을 끄고 올리고당을 넣는 거예요? 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불을 켠 상태에서 올리고당을 넣으면요. 올리고당이 금방 녹게 되면서 나중에 불을 끄고 식히게 되잖아요. 그럼 걔네가 달라붙어 있어요. 걔네들 그러니까 하나가 된 아이들. 불을 끄고 잔열에 의해서 올리고당을 넣게 되면 네. 올리고당이 굉장히 부드럽게 퍼집니다. 야. 관건이야 정말 오. 이 제가 아까 부분이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잔열로 버무려 주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요거 통깨잖아요. 네. 통깨를 이렇게 버무려서 이제 완성을 하면 끝. 와, 간단하다 진짜. 와.